head, neck, body 이렇게라고 합니다. 소프라노가 가장 작은 거, 그 위에가 콘서트, 더 위에가 테너, 그 더 큰 거는 바리톤이라고. 안녕하세요. 쉽다 우쿨렐레의 닉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쿨렐레의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쿨렐레의 명칭은요, 우쿨렐레 연주자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 상식을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 우쿨렐레 어디가 이상해졌어요. 그러면 어디가 이상한지 그 파츠 부분을, 내가 이상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처나 수리점에 그 명칭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드, 넥, 울림통, 튜닝 패그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하시면 더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우쿨렐레 회사들이요, 이 명칭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회사의 우쿨렐레는 이런 것들을 사용했어요. 뭐 헤드 쪽에는 어떤 것들을 사용했어요. 바디에는 뭐 탑솔리드예요, 마호가니예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우쿨렐레 명칭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찾는 우쿨렐레, 자신에게 맞는 우쿨렐레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요,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우쿨렐레 연주할 때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훑어보시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한번 우쿨렐레의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쿨렐레는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자, 여기가 헤드고요. 자, 이 긴 쪽이 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디입니다. 자, 헤드, 넥, 바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헤드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헤드 쪽으로 해서는요, 여기에 헤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4개의 줄이 있죠. 이 4개의 줄을 튜닝을 맞춰줄 수 있는 튜닝 패그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튜닝 패그요. 그 다음에 넥. 넥에서는요, 헤드와 넥을 이어주는 이 부분을 너트라고 합니다. 뒤에 부분은 브릿지와 이어주는 새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넥에서는 지금 보시는 점이 찍혀 있어요. 그거를 포지션 마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것들을 플랫보드, 그 다음에 핑거가 연주하잖아요. 그래서 핑거보드라고 얘기합니다. 플랫보드, 그 다음에 핑거보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드에는 튜닝 패그가 가장 중요하고요. 너트는 알으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고, 근데 넥은 알으셔야 돼요. 넥에서 중요한 거는 플랫보드와 그 다음에 이 플랫 하나하나의 플랫이 있잖아요. 그 플랫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은 동일하게 앞쪽에 플랫보드에 그 다음에 뒤에도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거를 포지션 마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바디로 와서는 중요한 게 울림통입니다. 그래서 사운드 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나요? 동그랗게 돼 있는 이 모양을, 사운드 홀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나 있는 것은 로제트라는 모양입니다. 로제트라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까 잠깐 살펴드렸던 새들, 자, 이게 새들입니다. 이게 새들이에요. 이 브릿지에서 지금 색이 다른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새들이고요. 전체를 브릿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랩을 걸 수 있는 스트랩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헤드, 넥, 바디에서 헤드 쪽에서 중요한 명칭이 튜닝 패그, 그 다음에 넥에서 중요한 게 플랫, 각자의 플랫, 그 다음에 여기부터 1번이고 12번 이렇게 지금 1, 2, 3, 4, 5, 7, 10, 12 이런 식으로 찍혀 있거든요. 그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바디 쪽에서는 뭐라고요? 사운드 홀, 그 다음에 사운드 홀을 이렇게 꾸며주는 거, 이거를 로제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제트, 그 다음에 브릿지,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을 브릿지라고 하고요. 이 브릿지에서 이 하얀 부분을 새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랩을 멜 수 있는 스트랩 고리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명칭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쿨렐레가 그 음역대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앙상블을 많이 합니다. 같이 합주를 연습해요. 그래서 누구는 반주를 하고 누구는 멜로디 라인을 나가는데, 그래서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콘서트거든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우쿨렐레는 아마 이런 콘서트일 겁니다. 콘서트보다 더 큰 거는 테너라고 하는데요. 자, 소프라노를 한번 볼게요. 소프라노는 이렇게 작아요. 지금 보시면 소프라노는 이렇게 생겼는데, 소프라노는 자, 이 헤드에서부터 이 바디의 끝까지 해서 소프라노는 53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작으면 53cm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소프라노. 그 다음에 그 위에 거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갖고는 60cm 이상 돼요. 그거를 콘서트. 그 다음에 테너는 68cm 이상 됩니다. 그래서 테너라고 하고요. 그거보다 더 큰 우쿨렐레가 있어요. 그거는 바리톤이라고 하는데, 바리톤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바리톤은 76cm 이상 되는 것을 바리톤이라고 합니다. 작은 거를 소프라노, 그 다음에 그 위에 거를 콘서트, 그 위에 거 68cm 이상 된 거를 테너, 그 76cm 이상 되는 거를 바리톤이라고 합니다. 소프라노가 가장 작은 거, 그 위에가 콘서트, 더 위에가 테너, 그 더 큰 거는 바리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종류, 그 다음에 우쿨렐레의 명칭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어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1대1이에요. 그래서 외국 거는 사실 가급적이면 선택을 하실 때 뒤에 쪽 튜닝 태그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빈티지 타입 말고 대부분 좀 저렴한 거는 이런 식으로 막혀있는 마우간이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소리 차이를 한번 들려드릴게요.